인간은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에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습성이야. 위험 감수의 불가피성은 그 어떤 미학적 원칙보다도 앞서요. 아예 그 장르 자체에 뿌리를 두고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야기는 단순한 삶의 의유가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의 은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 지속되는 위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뭐다? 위험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한다. 설득력 있고 흡입력 있는 그런 위기들을. 쉽게 말해서 주인공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충분히 위험을 감내할 만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면접을 봐야 돼. 대기업 면접이야. 저로의 찬스가 왔어. 한 번만 면접 잘 보면 돼. 그럼 높은 확률로 나는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 근데 갑자기 배가 고파. 그래서 면접 보기 전에 삼각김밥을 사 먹으려고 해. 근데 이 과정에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테러 단체와도 싸워서 살아남아. 그러한 우여곡절 끝에서 삼각김밥을 먹는다고 쳐봐요. 과연 이 장면이 재밌을까요, 여러분들? 나는 궁금해.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런 글을 굉장히 지망생들한테서 많이 찾아볼 수 있거든요. 이건 지루해요. 왜 지루할까요? 왜냐면 주인공에 있어서 주인공이 원하는 욕망은 뭐예요? 대기업에 입사하는 거잖아. 당장 면접을 잘 보는 거야. 그 수단으로서 삼각김밥을 사 먹으려고 하는 거지. 주인공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아니란 말이야, 엄밀히 얘기해서. 그런데 고작 삼각김밥이라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나 많은 리스크를 주인공이 감당해야 돼? 설득력이 정말 많이 떨어져요. 정말 많은 지망생들이 이런 실수를 해요. 내가 누군가를 이제 설득하러 가야 돼.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난관이 있어. 그 난관을 엄청나게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게 설계를 해놔. 그걸 보는 독자들은 재미가 없어. 얘가 여기서 왜 이렇게 고생하지? 얘 목적은 지금 저희 가서 저 가주를 설득하는 거 아닌가? 이거 간단해요. 위기가 엄청 많아도 주인공한테 의미가 없거든. 필력 차격쇼하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일단백하면서 테러 단체랑 싸우는 거 전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가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구조가 중요한 거고. 장면 자체를 아무리 잘 써도, 글을 아무리 잘 써도 재미가 없어요, 이런 글들은. 근데 이제 제가 몇몇 지망생들한테 이제, 이거 또 글이 전체적으로 좀 재미가 없다.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도 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 그래? 근데 그 8화 너 굉장히 잘 쓰지 않았어? 7화 굉장히 잘 쓰지 않았어? 난 그거 굉장히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흥미 넘치지 않아? 위기가 대단한데? 엄청 센 빌런이 나오는데 그 빌런을 주인공이 이긴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이 장면 좀 남기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정말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구조가 더 중요해요. 글 잘 쓰는 거 진짜 별로 의미 없고요. 구조를 잘 잡는 게 중요해요. 구조를 잘 잡으면은 이렇게 무의미한 장면을 만드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인공은 반드시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해야만 해요. 그리고 그 가치에 걸맞는 위기가 있어야만 해요. 여러분 반드시 알고 계세요. 좋아요. 우리는 간극을 받고 그 간극에서 파생되는 리스크도 봤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구조화시킬 수 있는지도 한번 볼게요. 그냥 한번 이렇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봤던 거예요. 첫 번째 행동이 있으면 그 행동에서 이제 내적 갈등, 개인적 갈등, 초개인적인 갈등을 통해서 간극이 벌어지고 그로 인해서 두 번째 행동으로 옮겨가고 근데 거기서 또 간극이 벌어지고 그래서 세 번째 행동으로 옮겨가고 그래서 또 간극이 벌어지고 그래서 네 번째 행동으로 가고 그래서 또 간극이 벌어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인생의 끝까지 욕망의 대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쭉 간극이 벌어지다가 이제 이야기가 종결돼요. 이게 이야기예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건 기대와 결과 사이의 간극은 단순히 원인과 그것이 야기하는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기대할 거라고 믿는 세계의 표상이죠. 실제로는 어떠하다는 그 결과는 뭐예요? 현실성을 표상해요. 이야기의 연속성이라는 건 바로 이 두 가지 사이, 이 기대와 결과 사이의 간극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작가의 역량이라는 건 이 간극에서, 기대와 결과 사이에서 가장 획기적이고 역동적인 순간을 포착해내는 거라고 보면 돼요.
말이 굉장히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경험이 좀 필요해요. 지금까지는 이제 간극을 봤잖아요. 간극을 봤고 리스크도 봤어. 그러면은 간극 안에서의 작업을 볼게요. 이 안에서 어떻게 작업을 할까?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쓰시는 분들, 작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글 쓰는 거 어때요? 할만해요? 라고 질문하시면 대부분의 작가들이 못해먹겠어요. 못해먹겠어요. 진짜 말이에요. 정말도 그래요. 나도 맨날 내 옆에 계시는 이제 편집자님이라든지 이제 다른 분들 다각상 얘기하는 게 못해먹겠다고. 진짜 너무 힘들다고. 나는 작가가 되면 안 됐다고. 작가는 나랑 너무 안 맞는다고. 맨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만큼 작가의 작업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쳐쓰기를 거듭하고 내가 아직 쓰지 않은 생각들, 이미지,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느끼는 모든 감각과 감정을 전부 직조해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쪽에서 인물의 내면에서부터 작품을 써 나아간다는 건 여러 인물의 관점을 옮겨다니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피곤해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이 과정을 등한시하잖아요? 그럼 재밌는 작품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 피곤해. 일단 작가는 감정을 토대로 인물의 다음 행동을 상상하고 그리고 그 인물에게서 빠져나와서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돼요. 내가 그 인물의 빙의해서 그 인물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걸 느끼고 그런 것만 생각하면 안 돼. 빠져나와서 이제 검토까지 해야 돼. 당연하지만 제대로 된 간극을 넣은 분들이라면 이제 인물의 행동과 결과의 반응은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간극을 벌려 놓으면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작가를 피곤하게 만드는 질문이 이제 또 나오지. 저도 맨날 하는 질문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곳의 대립물은 뭐였더라?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립물로 뭘 해야 되지? 이게 계속 떠올라요. 내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어. 근데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이야기로 이끌어가야 되지? 그 이야기가 생명력을 얻으려면 대립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립물이 뭐지? 저는 맨날 그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다른 이제 소설가의 말을 좀 빌리자면 장콕토라는 이제 프랑스 소설가가 있어요. 이분이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창조의 정신이란 보이는 것을 뚫고 들어가 감춰져 있는 현실성을 드러내는 대결의 정신이라고. 용감해야 된다는 소리야. 작가는 뭐예요? 반드시 표면에 드러나 있는 것을 의심해야 돼요. 그리고 명백해 보이는 것에 대립물을 발견해내는 거죠. 이건 쉽게 말해서 뭐예요? 표면에 감춰져 있는 진실을 찾아내야 한다. 이 진실이 바로 대립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실은 언제나 간극 안에 있어요. 간극 안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갭을 잘 만들 수 있는지, 넓힐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해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해 못했어. 근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보면은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